여러분, 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투자금을 좀 잃었다, 이런 가벼운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미래를 믿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꼭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철석같이 믿어왔던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바로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조, 아니 정확히 20조 2,720억 원입니다. 이 숫자 감이 좀 오시나요?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단일 사건이 터진 직후에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이 디파이 시장에서 앞다투어 빼내버린 자금의 규모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거대한 패닉셀링이 터질 수 있었던 걸까요? 자, 20조 원 규모의 대탈출, 그리고 그 붕괴의 촉매제, 이 모든 혼란을 촉발시킨 단 하루의 사건, 그날로 시계를 한번 되돌려보죠. 시간을 2026년 4월 18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디파이 역사상 최악의 참사가 터진 날이죠. 북한 라자루스 그룹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해커들이 켈프다오라는 곳의 보안망을 완전히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무려 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199억 원에 달하는 토큰을 눈 깜짝할 새에 털어가 버려요. 하루아침에 4,200억 원이 공중 분해된 겁니다. 진짜 눈 뜨고 코 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둑이 은행 대출을 받다. 그리고 대형 플랫폼 아베에 미친 도미노 효과. 이 해커들의 진짜 무서운 수법은 따로 있었거든요. 단순히 돈만 훔치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정말 골치 아픈 상황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커들이 훔친 4,200억 원어치의 자산을 들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최대 대출 플랫폼인 아베, AV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상상해보세요. 도둑이 남의 집에서 금괴를 잔뜩 훔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은행에 담보로 내놓고 아주 깨끗한 현금을 융자받아 챙긴 격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들어왔으니 돈을 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가짜이거나 작물이었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베 플랫폼이 갑자기 덤터기를 쓰게 된 부실 채권, 그러니까 갚을 길이 아예 막막해진 빚의 규모만 무려 3,330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어막이 순식간에 뚫리면서 떠안게 된 이 충격적인 폭탄 돌리기가 시장 전체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온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치명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가짜 탈중앙화의 민낯, 그리고 환상의 붕괴. 사실 해킹으로 돈이 털렸다는 것보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본질적인 진실이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디파이 시장에 열광했던 가장 큰 이유, 다들 아시죠? 은행의 통제 없이 우리가 직접 굴리는 자유로운 금융,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 거대한 시장이 사실상 12명에서 20명 남짓한 소수의 거물들에 의해 완전히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거예요. 카이코의 분석가 아담 모건 메카시가 아주 뼈 때리는 말을 했습니다. 디파이는 본질적으로 12명에서 20명의 핵심 인물들이 서로 자금을 밀어주며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와, 소름 돋지 않습니까? 완전한 탈중앙화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몇몇 고래들이 판을 짜고 기둥 역할을 하면서 지탱하고 있던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통렬한 폭로인 거죠. 이 구조적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베 사태입니다. 수천억 원의 위기가 터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조셉 루빈이나 저스틴 선 같은 업계의 큰 손들이 긴급하게 자신들의 거액을 투입해서 펑크난 구멍을 메워줬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보기엔 위기를 넘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가 대형 은행들 살려주던 그 구제금융이랑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결국 중앙화된 소수의 권력에 우리 자산의 생명줄이 달려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기술의 위협, 보이지 않는 위험. 우리가 이런 구조적 한계에 당황하고 있는 사이 지평선 너머에서는 훨씬 더 무자비하고 압도적인 괴물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노시스의 공동 창업자 프리데리케 에른스트의 경고를 들어보면 진짜 등골이 오싹합니다. 방어하는 인간 보안팀은 퇴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공격하는 해커들의 무기, 즉 AI 해커들은 어떨까요? 24시간 1년 365일 지치지도 않고 방어망의 취약점만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방패보다 창이 압도적으로 예리해진 애초에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주 섬뜩한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잠을 수 없는 문입니다.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지금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블록체인의 강력한 암호화 체계는 그야말로 종이 쪼가리, 자물쇠가 아예 없는 문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내 돈을 지켜주던 최후의 방어선이 완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대혼란 속에서 규제 당국이라고 가만히 지켜만 보진 않겠죠.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국 당국은 폴리마켓, 같이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장들에 대해 엄청나게 매섭고 깐깐한 조사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탈중앙화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던 무법지대도 이제 끝이 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숨가쁘게 파헤쳐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단 한 번에 4,200억 원짜리 해킹 사건이 도미노를 일으켜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 이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완벽한 줄 알았던 탈중앙화가 사실은 소수 거물들이 통제하는 환상이었다는 게 낱낱이 드러났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I와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기술적 쓰나미까지 우리의 자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지식이 있으십니까? 그럴듯한 탈중앙어라는 포장만 믿고 혹은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투자하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 험난하고 자비 없는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결국 제대로 아는 힘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파고들고 의심하고 여러분의 지식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